알로라 민영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은 나이트 유니슨이 정식 발매 시작합니다. 원래라면은 정식 발매 일주일 전에 영상을 올리고 싶었었는데 갑작스럽게 공지가 되고 다른 종류의 일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트 유니슨 발매로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가 큰 만큼 저랑 같이 어떤 카드들이 새롭게 수록되어 있는지 리뷰 영상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콤팡과 도나리 GX입니다. 콤팡은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 위에서부터 7장을 보고 그 중에 있는 카드 한 장을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은 카드는 덱으로 되돌리고 섞고,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이 콤팡이 진화하면 도나리 GX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도나리 GX는 1진화 포켓몬으로 기술은 풀에너지 하나와 무색에너지 발비 2개로 110 데미지 줍니다. 하지만 이번 차례 독수의 함정을 사용했다면 90 데미지를 추가하고, 도의를 내서 사용했다면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기본 포켓몬으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GX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되돌리고 10장을 뽑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차륜 GX가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풀포켓몬으로는 모다피와 우추동이 있습니다. 모다피는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고, 우추동은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독과 화상으로 만들고,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다피와 우추동의 최종 진화 형태는 우추보트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우추보트는 풀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특수 상태의 수 곱하기 60 데미지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풀 무무 발비로 9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다음 차례가 끝날 때까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이 가진 특성은 없어진다고 하네요. 우추보트의 컨셉인 위액이 떠오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유니슨에 수록된 마지막 풀타입 포켓몬인 턱지충이입니다. 턱지충이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전기 타입 포켓몬을 2장까지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온 후에 덱을 섞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턱지충이가 진화하게 되면 전지충이가 되는데요. 전지충이의 특성은 자신의 차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이 카드를 특수 에너지로서 투국분원이나 투국분원 GX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붙였을 시 이 카드를 전기 에너지 2개 분으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6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특성만 보면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 특성은 뒤에 있을 진화 포켓몬인 투국분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지충이에서 투국분으로 진화한 포켓몬의 특성은 필드에 스타듐이 나와있다면 이 포켓몬의 약점은 모두 없어진다고 합니다. 최근 피카츄 제크로무 GX를 견제해서 격투 타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주 좋은 특성일 것 같네요. 기술을 살펴보면 전기 에너지 3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20 데미지를 주면서 원한다면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전기 에너지를 모두 트래시함으로 100 데미지를 추가해서 22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일렉트릭 파워랑 구의 머리띠 같이 데미지 증폭 수단을 통해서 태그팀 GX까지 쓰러뜨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에너지 4개 발비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한 전지충이로 빠르게 에너지 발비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술을 쓰면 트래시 되니까 너무 일회용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최근 나온 카드에서 웅의 근성으로 다시 덱으로 되돌리거나 저희가 잘 쓰고 있는 레스큐 탱크로 패에 추가하거나 덱으로 되돌리고, 아니면 루어버를 사용해서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만큼 진화 포켓몬을 트래시에서 패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덱의 사용 방법은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물타입 포켓몬인 왕누레입니다.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번 차례 패에서 도의를 내서 사용했다면 5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나리 GX 때부터 도희랑 독수의 함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이트 유니슨에 수록된 서포트 카드로 자세한 효과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눈의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구의 머리띠를 붙이고 무색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무 타입 에너지나 붙인 후에 도의를 사용하면은 GX 포켓몬에게 90 데미지 줄 수 있는데, 이 데미지가 딱 두파팡 GX를 1탄하기 쉽게 만들었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블 블레이즈 발매 후 두파팡 GX가 다시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카드를 서브 어태커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왕눈해가 진화해서 독파리가 되는데, 독파리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 필드의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1개를 상대의 다른 포켓몬에게 붙여주고 옮겨 붙인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 3개를 올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개할 물 포켓몬은 콘치와 왕콘치입니다. 콘치는 물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의 다음 차례에 이 포켓몬의 기술의 데미지나 효과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 목동 듀얼파크에서 보여드렸었던 리오르의 판별이 떠오릅니다. 왕콘치는 물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곱하기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왕콘치에게 포켓몬 도구가 붙어있다면 던지는 동전의 수는 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큐레무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물 에너지 한 장을 이 포켓몬에게 붙이고 덱을 섞을 수 있으며, 두 번째 기술은 물물 무발비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물 에너지 2개를 트래시하고 상대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비에 걸리게 되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후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에게 까다로운 상태 이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잘 사용해서 상대에게 2타 싸움을 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같이 쓰신다면 누오와 아오용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큐레무의 기술이 물에너지를 트래시하기 때문에 트래시된 물에너지를 아고용의 차지업 특성으로 붙여주고, 누오의 흘려보내기로 다시 물에너지를 큐레무한테 붙여줌으로써 끊임없는 무한 루프를 사용해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물 포켓몬으로 개구마루와 개글 반장이 있습니다. 개구마루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 데미지를 추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개굴 반장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이 기술의 데미지를 받을 때 자신의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 포켓몬은 그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개굴 반장까지 나왔으니 최종 진화 형태인 개굴 닌자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타입 마지막은 이 두 장입니다. 진화하게 되면 개굴 닌자가 악타입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개굴 닌자의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이 포켓몬 이외의 서로의 필드의 포켓몬 전원 중에서 남은 HP가 가장 작은 포켓몬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기절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술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원래 체력이 높던 포켓몬이라고 하더라도 기절시킬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기술은 악에너지 2개 발비로 70 데미지 주는데, 이 기술은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고 상대 포켓몬에게 걸리는 효과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기술은 첫 번째 기술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색 에너지 2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덱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나온 개굴 반장과 개굴 닌자 GX 같은 경우에는 진화함으로써 상대의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쓰면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타입인 것도 떠올려 보면은 조로아크 GX, 개굴 닌자 GX 덱도 같이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앞선 전지충이와 투구분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포켓몬계의 마스코트 피카츄와 라이츄입니다. 피카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 하나,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줄 수 있으며, 라이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술이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프라이즈에 남은 장수가 상대보다 3장 이상 많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모두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인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프라이즈가 3장 이상 차이 났다는 것부터 이 기술을 사용해서 데미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 차례에 기술을 받아서 라이츄가 기절하게 되면 4장 이상 차이 나게 되니까 그리 속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닌 것 같네요. 이번에는 나이트눈이 쓴 두 번째 GX인 데드넷 GX입니다. 특성은 데드체인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자신의 차례에 이 카드를 패에서 벤치로 내보냈을 때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트래시하고 덱을 6장 뽑는데, 이번 차례 이미 데드 체인지를 사용했다면 이 특성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기술은 전기 에너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50 데미지를 주고, GX 기술도 똑같은 발비로 5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고 이 포켓몬과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패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XY 때 쉐임 EX가 떠오르게 하는데, 이 카드를 사용해서 드로 카드 이외에도 다른 구즈마나 필요한 서포트 카드를 사용하고 데드넷 GX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드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네요. 데드넷 GX는 보통 피카츄 제크로모 GX 덱이나 데스니칸 덱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유닛은 마지막 전기 타입 수록 카드인 제라오라입니다. 전기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특수 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기술은 전기 에너지 하나,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50 곱하기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전기 에너지를 모두 트래시하고 그 장수 곱하기 50 데미지만큼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트 유닛의 단 한 타입, 초타입 중에서 단 한 장만 있는 마샤도입니다. 특성은 이 포켓몬이 벤치에 있다면 자신의 차례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데, 필드에 나와있는 스타디움을 트래시하고 이 포켓몬과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플러스 상대 배틀 포켓몬이 울트라 비스트라면은 60 데미지를 추가하는 부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 자체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프리즘스타 카드가 나오면서 스타디움 카드로 나왔는데, 이 카드가 아이템이나 서포트 카드에 의해서 효과를 받지 않게 돼서 자기 패에서 다른 종류의 스타디움 카드를 꺼내서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필드 블로우가 무용 심리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마샤도는 특성으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덱에 스타디움이 좀 적게 들어간다 싶으면은 네스트볼이나 하이퍼볼로 서치해서 스타디움 카드를 파괴하고 역전의 각을 노려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무색 에너지 발비고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에게 60 데미지를 추가하기 때문에 9의 머리띠를 붙이고 아무 에너지나 붙이게 되면은 10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메시붕 GX는 약점이 초타입이기 때문에 마샤도가 기술을 사용하면 한 번에 기절시킬 수 있겠네요. 그 이외에도 초타입이 약점인 포켓몬이 아고용 GX나 텅비드 GX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마샤도의 활용도는 더욱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격투 타입 포켓몬입니다. 우파와 누오로 전부 다 물에너지 발비로 데미지를 주는 기술밖에 안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누오 같은 경우에는 물에너지 3개 발비로 120 데미지, 격투 타입이기 때문에 피카츄, 제크로모 GX 같이 격투 타입이 약점인 포켓몬을 1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오가 들어가는 아고용 누오 덱이나 아니면 누오 툴박스 덱 같은 경우에는 조라크 GX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든든한 어태커를 얻은 느낌이네요. 마지막 격투 타입인 글라이거와 글라이온입니다. 글라이거의 특성은 이 포켓몬에게 에너지가 붙어 있다면 이 포켓몬의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없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30 플러스, 이번 차례 패에서 도일을 내서 사용했다면 9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기존의 왕눈해에 비해서 기술 발비가 3발비로 높기 때문에 무겁다는 느낌이 드네요. 글라이거에서 글라이온으로 진화하게 되면은 첫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서 3장을 뽑을 수 있으며,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7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도구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나이트니슨의 메인 카드인 개굴린자 조로아크 태그팀 GX입니다. 기술은 악에너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플러스, 자신의 필드의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악에너지의 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추가하고, GX 기술 나이트니슨 GX 같은 경우에는 악에너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인데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악타입 포켓몬 GX, EX를 2장 벤치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한 개 더 붙어있다면 새로 내보낸 포켓몬에게 트래쉬에 있는 에너지를 2장씩 붙여준다고 하네요. 이것만 봐서는 이걸 어떻게 쓰지 라고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잘 안 쓰이는 카드가 같이 쓰이다 보니까 어흥염 GX를 함께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어흥염 GX냐 라고 하시면은, 어흥염 GX의 특성 스카차지는 어흥염 GX에게 데미지 카운터 3개를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덱에 있는 악에너지 3장을 어흥염 GX에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나이트니슨 GX를 사용해서 트래쉬에서 불러낸 어흥염 GX 2마리를 매턴 특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180 데미지씩 올라가니 상당히 강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트니슨 GX는 진화 조건을 무시하고 트래쉬에 있는 어흥염 GX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흥염 GX는 다크오더 카드다 보니까 나이트니슨에도 함께 쓸 카드를 내기 위해서 샤프니어와 샤크니아가 나왔습니다. 샤크니아는 악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는 것에 비해서 샤크니아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샤크니아의 특성은 자신의 차례 이 카드를 패에서 내보내서 진화시켰을 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6장 보고 그 중에 있는 악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이 포켓몬에게 붙이고 남는 카드를 덱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악 에너지 수 곱하기 20만큼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딱 봐도 개굴린자 조로아크 태그팀 GX와 같이 쓰라고 내준 카드인 것 같은데, 6장을 보고 그 중에 있는 악에너지이기 때문에 물론 어흥염 GX 3장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만 안정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흥염 GX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악타입은 오케이징과 칼라마네로입니다. 저희에게 초타입으로 익숙한 카드들인데, 오케이징은 악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들고, 칼라마네로는 악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의 패를 보고 원한다면 그 중에 있는 포켓몬 한 장을 트래시킵니다. 그 경우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기술 한 개를 선택해서 이 기술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악 무브 발비로 8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덱을 위에서부터 한 장 트래시킨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페어리 타입으로 넘어가서 가디안 림피아 태그팀 GX입니다. 나이트니슨에 수록된 세 번째 GX 카드로, 첫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덱에 있는 페어리 에너지를 2장까지
자신의 벤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이고 덱을 섞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페어리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5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필드의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GX 기술은 페어리 에너지 3개 발비로 200 데미지를 주면서 추가로 페어리 에너지가 3개도 붙어있다면 상대의 패를 모두 덱으로 되돌리고 섞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드로를 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상대는 이 기술을 받은 순간 패가 0장이 되고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정규 드로 한 장으로 패가 한 장이 되겠네요. 약간 상대 패를 말리게 하면서 피니셔를 꼽기 좋기 때문에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가디안 인피아 GX도 티어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삐삐와 픽시입니다. 삐삐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10 데미지를 주고, 픽시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플러스 자신의 필드에 페어리 에너지가 붙어있는 포켓몬 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마리 모두한테 붙어있다면 최대 190, 거기다가 구웨디 머리띠 붙이면은 GX, EX 한정으로 220, 쿠쿠이까지 쓴다면 240. 기술 자체가 가디안 인피와 GX와 같이 쓰라고 만든 것 같네요. 그 다음 페어리 타입 포켓몬은 토게피와 토게틱입니다. 토게피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에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토게틱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자신의 패에 있는 에너지를 한 장 벤치 포켓몬에게 붙이고, 두 번째 기술은 페어리 무색 에너지 각각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술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게틱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면 토게키스가 되는데, 특성은 자신의 차례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페어리 포켓몬 전원의 HP를 각각 30 회복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기술은 기술 발비만 만족하면 70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마지막 페어리 타입 포켓몬인 슈뿌와 프레프트리입니다. 슈뿌는 첫 번째 기술이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이 포켓몬의 HP를 20 회복하고, 두 번째 기술은 페어리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프레프티르는 페어리 에너지 하나 발비로 동전을 2번 던져서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왔다면 상대의 패를 보고 앞면이 나온 수만큼 카드를 상대 덱으로 되돌리고 섞게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특수 상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그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뭔가 동전을 많이 요구하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노말 타입으로 넘어가서 꼬레꼬와 레트라입니다. 꼬레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고, 레트라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7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이 진화 포켓몬이라면 이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차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은 네루미와 네름벨트로, 네루미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를 주면서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듭니다. 네름벨트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40 데미지를 주면서 데미지를 받기 전에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도구를 트래시시키고, 트래시한 경우 이 포켓몬의 HP를 모두 회복한다고 합니다.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60 곱하기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60 데미지만큼 준다고 하네요. 이로써 포켓몬은 끝났고 트레이너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너스 카드는 전자레이더로, 이 카드는 자신의 패를 2장 트래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카드인데, 자신의 덱에 있는 전기 타입 포켓몬의 GX, EX를 2장까지 선택하고 상대에게 보여준 다음에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카츄 제크로모 GX가 데드네 GX나 제라오라 GX, 필요한 전기 타입 GX를 빠르게 서치함으로써 좀 더 빠른 템포를 가진 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카드는 깜짝 박스입니다. 상대의 트래쉬에 있는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상대의 패로 돌린다고 하네요. 카드 일러스트에 팬텀이 그려져 있는데, 이 때문인지 치바 CN에서는 팬텀 따라큐 GX 암스타 덱에 투입돼서 팬텀 따라큐 GX가 사용하는 기술 폴터가이스트의 데미지를 늘리는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라티나 칼라마네로 덱 같은 걸 상대할 때 기라티나를 패로 올림으로써 깨어진 문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포켓 기어 3.0은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7장 보고 그 중에 있는 서포트를 한 장 상대한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후 남은 카드는 덱으로 되돌리고 섞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뭔가 말려서 지는 경우는 좀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은밀 후드는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포켓몬은 상대의 포켓몬으로부터 특성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는 페어리참 전기입니다. 페어리 타입 포켓몬이 붙이고 있으면 상대 번개 타입의 GX, EX로부터, 페어리참 특성은 특성을 가진 GX, EX로부터 기술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도희입니다. 앞서 많은 포켓몬들이 도희와 관련된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희는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4장 보고 그 중에 있는 카드를 2장 패로 가져오고 남은 카드는 덱으로 되돌리고 섞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스토리상 도희의 아버지인 독수입니다. 독수의 함정은 상대 배틀 포켓몬을 독과 혼란으로 만든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왠지 독치명 광선이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그 카드는 아이템 카드고 이번 카드는 서포트 카드이지만요. 마지막 서포트 카드인 마티스의 작전입니다. 마티스의 작전은 자신의 프라이즈에 남은 장수가 상대의 프라이즈보다 많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차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서포트의 장수는 3장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카드를 포함하는 장수이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카드는 2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카드는 풀메탈 월에 수록되어 있는 페로코츠의 메시붕 GX와 같이 쓰이는 카드로 현재로서는 쓰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도 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그볼트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트레이너스 레어 카드도 나이트 유닛에 수록되어 있는 카드가 일렉트릭 파워 개조 햄머 그리고 풀의 폭력과 구즈마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나이트 유닛에 수록된 모든 카드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다음에는 발매 전날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